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가의 무화관, 나는 관찰할 때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화경은 다 아시죠? 석가모니의 무화경. 무화경을 읽어보면요. 나는 이 몸이 아니고, 나는 이 느낌도 아니고, 나는 이 형상작용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형성작용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나는 의식도 아니다. 무화경을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제 최초로 깨닫고 난 뒤에 다섯 명의 비구, 자기랑 같이 수행했지만은 자기를 떠난 5 비구를 찾아가서 이제 비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한 경이 이제 무화경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화경인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만일 몸이 나라면 몸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몸에게 나의 몸이 이렇게 되기를, 또 나의 몸이 이렇게 되지 말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괴롭힌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나의 몸이 이렇게 되기를, 나의 몸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는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만일 느낌이 나라면 느낌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또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거. 느낌이 나라면 만일 나의 느낌이 이렇게 되기를, 나의 느낌이 이렇게 되지 말기를 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이 생각도 내가 아니고, 이 의식도 내가 아니다. 인간을 이루는 것이 5가지라 했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색, 수, 상, 행, 식. 색은 몸에 다 달린 거죠. 몸이 다 색은 아니지만요. 몸을 통해 가지고 외부가 접촉을 하잖아요. 색의 기능은 촉이거든요. 인식적으로 보면 접촉한다는 거. 몸에 달린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그 다음 피부, 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접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상을 받죠. 감수성이라고, 감수성, 수. 이걸 느낌이라고 해요. 느낌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느낌을 가지고 정신이 작용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걸 상이라고 합니다. 상. 생각상자도 쓰고, 그냥 이상자도 쓰고요. 이것도 붙이기도 하고, 하여튼 상이라 합니다. 개념을 해야, 어떤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는 개념을 굴릴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들으려면. 여기도 굴려보고, 이런 상황에 굴려도 보고, 저런 상황에 굴려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령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을 딱 봤는데, 색깔이나 모양이나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럼 느낌이 왔어요. 아, 참 좋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음이 딱 포착을 하죠. 저 옷을 내 거로 해서, 그 다음 저 옷을 입고, 어디를 가볼까? 친구랑 여행을 가볼까? 남자친구를 만나는 데 가볼까? 아니면 또 어느 장소에, 좀 공식적인 장소에 입고 나가볼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좋으면은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하기 전에 하는 행위가 행위란 말이에요. 이리저리 상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상상. 유추, 상상, 이런 게. 식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아, 하고 판단하는 거죠, 판단. 이것은 무엇이다? 내가 느낀 것은, 아, 이건 나한테 맞다. 주로 이제 식은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한테 어울린다,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이 든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판단, 선택. 인간이 뭐냐 할 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아주. 인간이 뭐냐? 요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는 무더기. 5가지 무더기. 요게 바로 인간이다. 불교에서 인간이 뭐냐 할 때는 오온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상성을 굴리면 안 맞아 들어가요. 그게 확실하게 현실적입니다. 네. 인간이 뭐냐? 오온이다. 오온이 뭐냐? 인간이다. 그럼 나는 뭐냐? 나. 인간은 오온이라면 나는 뭐냐? 나. 나와 인간 관계는 뭐냐? 하고 따져봤다는 거예요. 내가 오온이냐? 색에다가 나를 따져보니까 색은 내가 아니네. 수를 따져보니까 느낌도 내가 아니네. 정신작용 중에 이거는 표상작용, 이미지화하는 작용.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네. 이거는 이미지네이션, 굴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네. 이것도 내가 아니네. 그럼 나는 뭐예요? 결국 이게 인간이라면 나는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 되죠. 나는 인간이 아니네. 확실히 무화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는 사실. 그럼 나는 뭔데? 내가 나의 색수상 형식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나? 없지. 예. 내 몸, 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내 몸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네.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걸 무아라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없어요? 온에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서 자꾸 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불교에 그러죠. 내가 없다라고 소신 놈을 뺨을 한 대 갈겨버리는 거예요. 아야 하잖아요. 그럼 아야 하는 놈은 누군데? 그건 네 아니냐? 그거 아닌데요? 그럼 한 대 더 맞아. 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할 때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어떻게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화경을 통해서 석가모니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지만은 나는 색수상행식을 관찰하는 자다. 나는 이들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자며 이들을 관찰하는 자며 이들의 수호자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러니까 무화관의 결론은 나는 관찰할 때 존재한다. 관찰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데 봅시다. 다른 데 정말 그런가? 예. 대념처경이라는 게 있어요. 대념처경. 이걸 이제 이해했으니까 지웁시다. 거기 보면은 대념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4가지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신수심법이라고 합니다. 몸, 수, 느낌, 심, 마음, 그 다음에 법. 아까 했죠.
신, 수, 심, 법. 오온에서 색, 수, 상. 심은 뭐예요? 상, 행. 색수상행 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예. 신수신법이 수행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에요. 요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외워요. 네 가지 사념. 네 가지념처. 염이라 하는 게 이제 머문다는 거예요.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처. 염을 이걸 우리는 삿띠라고 그러죠. 삿띠. 집중해서 머무는 처가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인데 이걸 이제 대념처에는 크다. 위대하다. 위대한 사념처. 그러니까 대념처 경이라고 하는데 그 대념처 경에 보면 맨 처음에 이래 나와요.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무는가? 질문이 이게. 여기에 석가모니의 무화경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에 머문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가? 몸과 더불어 있다.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관찰할 때 몸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관찰할 때만 나는 거기에 있다. 색수상행식과 동일시하지 않지만은 그것이 내가 아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어떨 때만 그러냐? 관찰할 때만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 이게 참 뜻이에요. 이게 현대과학에서 물리학에서 보면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슬릿이라는 게 이렇게 나무 반대기인데 여기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하나 여기도 두 개를 냈어요. 구멍을 이렇게 슬릿이라고 여기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총을 하나 세워요. 전자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를 쏘입니다. 전자를 쏘면은 전자가 이 두 개를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근데 이 실험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할 때는 하나를 쏘면은 이걸 통과하면은 이쪽에 딱 두 개의 줄이 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봅시다. 평면으로. 두 개를 통과한 것이 하나는 이쪽에 점점점점점점 또 하나는 이쪽에 점점점점점점 딱 두 줄만 나타났어요. 관찰할 때 사람이 관찰.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리를 비웠어요.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더니 모양이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점점점점점점점 이랬는데 돌아왔더니 이게 어떠냐 점이 7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볼 때는 이런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발견한 게 아하 관찰자가 있을 때는 전자를 통한 것이 입자란 말이야. 입자는 1대1이에요. 하나 쏘면 하나가 반응이 일어나요. 입자. 관찰자가 없을 때는 물체는 파동이다. 파동이구나. 파동으로 존재하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기에 슬릿을 통과했죠. 슬릿 구멍을 이렇게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통과할 때 입자면은 하나가 하나인데 요거는 파동이니까 이렇게 번지겠죠.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번지고, 그러니까 여기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점이 여기 서로 부딪히는 점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 판단한 것이, 물체는 관찰할 때는 관찰할 때와 관찰할 때가 안 할 때가 달라지는 거야. 즉 우리가 보는 세계도요. 관찰할 때 세계랑 관찰하지 않을 때의 세계가 다르다. 관찰할 때는 입자로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얘들이 파동으로 존재하더라. 이걸 알아냈어요. 현대과학에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찬가지로요. 이거를 석가모니께서는 무화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인간은 관찰할 때 존재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나는 관찰할 때 관찰할 때만 존재한다. 물론 존재한다는 말이 조금 어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시공간에 들어오니까요. 나는 시공간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존재하냐? 공으로 존재해요. 공이라 하는 건 시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시공간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해하면은 더불어 있다. 함께 있다. 함께 머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함께 있다. 이거를 그리스도교로 이야기하면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공과 임마누엘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나는 관찰할 때 존재한다. 그러면 관찰하면서 뭘 하느냐? 나의 임무는 성유다 니까의 수레비의 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수행자들이요. 세 가지 원리를 갖춘 수행성들은 바로 현세에서 즐겁고 기쁘게 지낸다. 그 현세에서 즐겁게 기쁘게 지내요. 무활락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감각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도 없는 마치 무슨 돌덩이처럼 그런 사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번뇌의 소멸의 근본이 되는 것은 그것에서 시작한다. 세 가지 원리란 무엇인가? 첫째, 감각의 문을 수호하는 것.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알맞은 분량을 아는 것. 그리고 깨어있음에 전념하는 것.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온갖 들어보면서 감각 능력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수행성들이 이와 같이 수행성은 6가지 감각 능력을 수호하기 위해 배워야 하고 그 다음 감각 능력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감각 능력을 길들이는 법을 배워야 되고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성은 감각 능력의 문을 수호한다. 수호자다. 인간과 오온과 더불어 한다. 나는 더불어 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오온의 수호자다. 어떻게 할 때 나는 존재하냐? 관찰할 때 존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온 무한하게 해가지고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실체가 없다, 뭐가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 머무름 없이 존재한다. 공으로 현존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관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봅시다. 우리가 명상 수행할 때 도대체 관찰은 뭘 관찰하라는 거야? 앉아가지고
호흡법 관찰하라 하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코에 들락거리는 숨을 관찰한다. 예, 관찰을 그거는 수행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수행에서 필요한 관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뭘 관찰해야 되느냐? 예. 인과를 관찰해야 돼. 인과. 이 원인과 결과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 원인을 관찰해야 돼. 원인을 관찰해야 돼. 내 마음은 마치 아까 이중설릿에서 베개인 것 같아요. 뒤에 쳐진 막과 같아요. 막에 뭐가 딱딱딱딱 찍히잖아요. 찍힐 때 그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관찰한다. 하라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라? 지금 이것은 저것 때문에 발생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관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음에 찍힌다고 해가지고 다 이것을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로 관찰하라 항상. 이 말은 늘 상대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관찰하라는 뜻은 마음에 뭔가 남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관찰한 결과는 항상 마음이 비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원인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뭘 관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도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네만 알아차려야 안 되죠. 일어난 것에 이게 원인이 뭔지를 관찰해야 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럼 원인이라는 어떤 원인인가? 원인. 왜 원인을 관찰해야 되냐 하면요. 마음의 경향성이 있어요. 마음의 경향성이 있는데 마음에 세 가지 경향성이 있어요. 첫째는 의존성이 있어요. 마음은 무엇에 기대고 의존해서만 존재해요. 그래서 기대고 의존하려는 무언가를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마음은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은 작용을 하지 않아요. 마음 자체로 봐서는 자기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은 굉장히 심심해야 합니다. 심심하고 따분한 걸 제일 싫어해요, 마음은. 그래서 뭔가 눈앞에 얼렁거리고 뭔가 귀에 뭔가 들리는 걸 원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무인도 같은데 사람이 그냥 처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마음이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의존성. 두 번째는 마음은 꾸밈성이에요. 뭘 잘 꾸며요. 꾸민다 하면 메이크업을 잘한다고요. 좋은 것은 더 좋게 메이크업해요. 싫은 것은 더 싫게 메이크업을 해요. 바퀴벌레를 보고 놀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실제 바퀴벌레보다 더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왜? 마음이 바퀴벌레를 더 싫게 그려놨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터무니없이 좋게 이상적으로 그려놨어요. 실제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꾸미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본래성이 있다. 본래성. 본래성은 이것들에 가려져 있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마음의 세 가지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게 유식학파, 유식삼성이라고 해요. 이걸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이걸 의타기성이라고 해요. 의타기성.
다른 것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이다. 이걸 변계 소집성. 변계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응용돼 서로 막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응용돼 가지고 집착하는 바가 있다는 다양하게 온갖 것에 다 이렇게 그게 적응하면서 집착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는 원성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의존성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성질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입니다. 마음의 첫 원인이니까 이걸 추궁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의존해가 일어났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 더 깊이는 어떤 대상에 의존해서 일어났다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대상이 나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는 것도 있죠. 아니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사람을 뒷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보고 마음이 움직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원인이 된 게 아니고 실제 원인은 내 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것을 유발시켰을 뿐이지. 간접 원인, 직접 원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원인 추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뭘 살펴라? 원인을 살펴라. 관찰하라. 원인. 새겨 들으십시오.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몇 개가 일어나느냐, 하나, 둘, 셋, 넷. 물론 이거 뭐 좀 집중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자기 마음에서 원인 추궁하는 법을 배워라. 자, 그렇게 수행을 하라. 자, 그럼 세 번째,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명상을 하는데 관찰 없이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까 이중 슬릿 실험에서처럼 눈이 없는 상태와 똑같아요. 마음속에서 막 이런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저 생각하고 부딪히고 저 생각이 저 생각하고 부딪히고 마음이 복잡해져요. 왜? 생각들이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진단 말이에요. 심란하다는 것은 생각들이 파동으로 존재해가지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맥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산만하다. 그건 뭐가 없냐면은 관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상할 때는 관찰자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쌉지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불을 켜는 스위치 올려라. 스위치를 먼저 켜고 하라는, 라고 나는 얘기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깨웠다 경에 보면요. 서가모니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행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고귀한 감각 능력을 잘 지키고 수호한다 그랬죠. 고귀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한 수행자는 한적한 곳에 외딴 처소를 벗삼아 생활합니다. 한적하고 외딴 곳을 가기를 좋아하고 그거를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수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죠. 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탁발에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가부좌를 트는데 몸을 바로 세우고 몸을 곧게 세우고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합니다.
여기 관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세우는 거예요.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한다. 여기에 전면에 삿지를 확립한다. 라는 말인데, 스위치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상에 관찰자가 딱 있죠. 그러면 내 내면 속에 생각과 감정들이 파동 상태에서 입자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하나의 하나 대응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관찰도 쉬워지고 그 원인 추궁도 쉬워져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은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건 저 생각이 막 부딪혀가지고 산만해지고 여러 가지 맥락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모아서 할 건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말게 돼요. 네. 복잡하고 정신 사나우니까 의식이 고요해져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명상할 때는 불을 켜고 하라. 삿지를 확립하고 하라. 항상 이 스가모니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요.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 이 전면이라는 게 어디 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늘 집중하게 만드는 그 제스처. 나는 이렇게 한다. 앞에 손을 세우면은 쉽게 되더라. 이렇게 하세요. 나는 말을 할 때, 아니면 고요하게 자세만 취한다. 아니면 전체 앉아서 통일감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되더라. 그러면 관찰자가 생기면 단순해진다고 했죠. 세계가 파동의 세계에서 입자의 세계로 바뀌고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단순화. 그럴 때만 원인에 대한 결과가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까 이중슬리 실험에서 전자총을 하나를 쏘니까 벽에 하나가 꽂히는 거예요. 관찰자가 없으면 하나를 쏘면 7개가 나타나. 이래가지고는 명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 대상이 여러 개가 나타나고 산만하고 뿐만 아니라 관찰자가 없으면은 어떤 강한 어떤 자극들이 있죠. 분노, 그 다음에 어떤 탐욕, 욕심 같은 거 있죠. 이런 강한 감정들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안 갚아마려는 마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지배하면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자꾸 착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집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의존하지 않고 공으로 나와 이 몸과 마음과 더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관찰하게 되면 이제 보이죠. 단순화됩니다. 마음에 찍힌 것에 대한 원인 추궁이 쉬워져요. 하나에 대한 하나니까요. 쉽게 찾아지면은 마음이 두 개로부터 원인과 결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공으로 현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관찰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원인 추궁할 때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궁하기도 하지만요. 원인 결과가 하나로 이렇게 묶이죠. 인과
하나의 사건에 인과가 묶이죠. 여기에 대한 인과,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인과가 또 이렇게 있죠. 요것의 결과가 이것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찰도 필요한데요. 예. 이게 첫 번째 관찰이고, 이게 두 번째 관찰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세 번째 관찰은 습관적인 거예요. 관습 습관적인 거. 아닌데, 긴 것처럼 내 속에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관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